아마존 강, 보트, 그리고 양쪽에는 울창한 정글. 모든 것이 조용하고 엔진 돌아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페루 가이드의 심각한 시선하에 여러분은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봅니다. 갑자기 가이드가 웃으면서 앞을 가리킵니다. 바로 여기에요. 드디어 이키토스에 도착했어요. 도시는 아마존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키토스는 한쪽은 물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한쪽은 통과할 수 없는 열대우림이 끝없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활기찬 해안 도시인 페루의 수도인 리마로 날아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의 중심부로 들어가기 전에 버스를 타고 페루의 광대하고 험한 산을 통과했습니다. 버스 여행 3일 만에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도로가 갑자기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면적이 360제곱킬로미터인 이키토스는 도로로 닿을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 도시입니다. 아직 이키토스에서 32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덥고 습한 아마존 강을 따라 배를 타고 마침내 외딴 도시에 도착합니다. 리마를 떠난 지 5일 후였어요. 도시에 도착하면 많은 집들이 높은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봄철에 이키토스를 둘러싼 강이 불어나서 도시의 일부가 물에 잠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키토스는 아마존의 베니스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기둥 위에 세워진 집들은 아마존 강의 탁한 물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마치 오토바이 무리가 도착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모터카로스입니다. 이키토스에는 차가 거의 없어요. 대신 승객용 작은 좌석이 달린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이키토스에는 약 45,000대의 이런 오토바이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다니고 있어서 도시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가장 외딴 곳으로의 여행이 막 시작되었고 여러분은 노르웨이로 향하고 수도인 오슬로에 도착합니다. 즉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탑니다. 3시간의 비행 후 세계 최북단 공공공항인 롱이어번 공항에 착륙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인 작고 화려한 색상의 마을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더 가면 더 이상 마을이 없어요. 롱이어번은 롱이어의 마을로 번역되는데 미국인 설립자이자 석탄 광부였던 존 롱이어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작은 마을의 해안을 따라 산책을 합니다. 물은 아름다운 푸른 크리스털 같아요. 한번 시험삼아 발가락을 담가보기로 합니다. 아우, 차가워.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 물의 평균 온도는 0도로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멀리 희뿌연 털복숭이 동물이 보여요. 북극곰이에요. 사실 북극곰 물이에요. 롱이어번은 북극곰이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북극곰이 약 3,000마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반면 인구는 2,300명에 불과하죠. 마침내 해가 집니다. 담요를 들고 북극광의 멋진 경치를 보기 위해 편히 앉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거대한 모래바다를 가로질러 타는 듯한 더위에서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몇 킬로미터,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을 걸었어요. 물, 녹지대, 휴식처 등을 꿈꾸다가 갑자기 올리브숲, 야자수, 신선한 물줄기가 우거진 작은 정착촌을 보게 됩니다. 더위로 인한 신기루가 아니에요. 시와 오아시스는 23,000명의 사람들이 사는 이집트의 도시이자 자연의 기적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로 비행기를 타고 간 후에 사막을 가로지르는 길고 적막한 버스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마침내 모래밭에서 푸른 잎이 보이기 시작하면 시와 오아시스에 도달한 거예요. 시원한 샘물에서 기분 전환을 한 뒤 도시를 더 자세히 둘러보고 고대 유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만년부터 존재해왔고 많은 역사적 유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곳에서 발견됩니다. 폐허 사이에서 새 건물들이 눈에 띄입니다. 이곳은 오늘날 시위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집트인들의 친근하고 독특한 공동체인 시위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이 도시에 대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시와 오아시스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위치해 있으며 혹독한 기후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외딴 도시 중 하나입니다. 공기가 얼마나 건조하고 햇볕이 얼마나 따갑게 느껴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최고 48도에 이르는 더위는 시와 오아시스를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듭니다. 좀 더 균형 잡힌 기후로 여행해볼까요? 북동쪽으로 가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보다 알래스카에 더 가까워질 때까지 러시아를 횡단합니다. 이제 페트로파블롭스크라는 도시에 도착했는데 이 도시 이름은 피터와 폴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다른 세계와 이 도시를 단절시키는 도시를 둘러싼 거대한 산들입니다. 이 산들은 사실 화산입니다. 극동 러시아 지역에는 29개의 활화산을 포함해 300개 이상의 화산이 있어요.
이 화산들 때문에 페트로파블롭스크에 이르는 도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시는 보급품을 들여오기 위해 항공편과 보트에 의존합니다. 화산에서 눈을 돌려 반짝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봅니다. 물이 좋아 보여서 바다 사자무리가 모래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해변으로 내려갑니다. 페트로파블롭스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처입니다. 해안에서 물 밖으로 튀어나온 고래 지느러미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다양한 풍경을 탐험합니다. 도시의 스키 리조트 중 한 곳에 가서 슬로프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 많은 화산들 중 하나의 기슭으로 향하는 바위길을 따라 올라가요. 마침내 보트 투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 도시의 유명한 삼형제 바위를 둘러봅니다. 영감을 받아 또 하나의 화산지대로 여행합니다. 칠레의 이스터 섬이에요. 섬에는 항구가 없고 이 외딴 섬으로 가는 항공사는 한 곳뿐이라서 하루 종일 칠레 산티아고로 여행합니다. 그런 다음 이스터 섬으로 가는 작은 비행기를 탑니다. 황량한 섬의 높은 절벽을 따라 걷다 보면 섬의 유명한 기념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대하고 신비로운 인간의 머리 조각상들이죠. 조각상은 모아이라고 불리는데 약 800년 전에 지역 사람들에 의해 조각되었습니다. 발밑의 땅을 살펴봅니다. 매우 건조해요. 이스터 섬은 세계의 고대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산 토양 때문에 농작물이나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석비를 위한 길을 내기 위해 수백 년 전에 베어졌고 섬은 오늘날 텅 빈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스터 섬에서 서쪽으로 1700km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태평양에 떠있는 작은 녹색 땅에 도착합니다. 핏케언 섬이에요. 이 섬이 바운티호의 반란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할지도 몰라요. 보트에서 내려와 43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섬의 중심인 아담스타운에 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담스타운에 도달하기 위해서 섬 정상까지 61m나 되는 가파르고 바위 투성이의 힐 오브 디피컬티를 오릅니다. 드디어 이곳에 도착했으니 다양하고 독특한 이 땅의 자연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핏케언 섬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보호구역이 있는 곳입니다. 스노클링 여행을 하고 온갖 종류의 이국적인 물고기와 함께 수영을 합니다. 다채로운 산호초를 탐험하고 심지어 희귀한 혹등고래를 볼 수 있어요. 올드 와일드 웨스트의 전성기를 꿈꾸며 애리조나주 수파이로 여행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아메리카 원주민 정착지와 과거의 흔적을 찾으려면 미국의 유명한 66번 도로를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멀리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멈춰서면 사방으로 보이는 것은 사막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13km의 길을 따라 걸으면 수파이에 도착합니다. 거의 915m 깊이의 그랜드 캐니언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협곡의 절벽 위로 쏟아지는 놀라운 폭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은 하바수 폭포입니다. 선명한 청록색물로 유명한 관광지예요. 1.6km를 더 걷고 나서 마침내 수파이에 도착했어요. 200명 이상의 하바수파이 인디언 부족이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종종 미국에서 가장 외딴 마을로 불립니다. 왼쪽으로 짐꾸러미를 등에 지고 마을을 가로질러 가는 노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우편물은 노새의 행렬로 배달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일반 우편 배달원이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16시간 동안 도보 여행을 해야 할 거예요. 그 지역을 걸어다니다가 우뚝 솟은 푸른 폭포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그랜드 캐년의 멋진 경치는 긴 하이킹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일몰 후 밤이 찾아오고 몇 킬로미터에 걸쳐 불빛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머리 위에는 수많은 별들이 땅을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